치매 걸린 어머니 앞에서 2억 원을 털어가는 자식들. 엄마, 어차피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치매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죠. 내가 뭘 했지? 기억이 안 나네. 이 모든 것이 6개월간의 연기였다면 나는 바보가 아니다. 다 보고 있었다. 내 장례식에서 진짜 정리를 해보자꾸나. 그날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린 이유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재개발을 앞둔 30년 된 낡은 아파트 단지. 10월의 찬바람이 누렇게 물든 은행나무 사이로 스쳐 지나갑니다. 효도 요양병원 3층 특실 창가에는 하얀 병원복을 입은 78세 이말순 어머니가 멍하니 앉아 계세요. 주름진 손에는 30년 된 낡은 일기장을 꼭 쥐고 계시죠. 창밖으로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과 장을 보러 나가는 동네 어르신들이 보입니다. 말순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옛날을 떠올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50여 년 전 정우를 업고 시장에 다니던 그 시절 말이에요. 효도 요양병원.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지만 말순 어머니에게는 감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6개월 전 아들 정우가 엄마 치매가 심해지셔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곳에 모셔왔거든요. 복도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확히 오전 10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우와 며느리 미경이 오는 시간이었죠. 아이고, 정우 씨 오셨네요. 어머님, 아드님 오셨어요. 요양보호사님, 고생 많으세요.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요즘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신 것 같던데. 글쎄요. 어떨 때는 정말 또렷하시기도 하고, 어제만 해도 정우가 내 돈 어디 숨겨뒀는지 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경이가 내 보험증권 가져간 것도 봤다고. 아이고, 또 그런 헛소리 하셨어요? 요즘 피해망상이 심해지시나 봐요. 치매가 진행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더라고요. 간병인 김 씨의 얼굴에 잠깐 의아한 표정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가끔 일기 쓰시는 거 보면 글씨도 또박또박 쓰시고 계산도 정확하게 하시는데 치매도 초기에는 그런 게 남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복도 대화를 들으며 말순 어머니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어요. 30년 넘게 아이들 과외하며 단련된 청력으로 복도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셨거든요. 피해망상이라. 내가 직접 본 걸 가지고 망상이라니. 엄마, 안녕하세요. 정우예요. 누구지? 아, 정우구나. 언제 왔니? 어디서 왔어? 어머니, 저도 왔어요. 며느리 미경이요. 어제도 왔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미경이. 미경이가 누구더라? 아, 정우 마누라? 그런데 너희들 왜 자꾸 와? 병원비 비싸잖아. 내가 돈이 없는데. 엄마, 그런 걱정 마세요. 병원비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말순 어머니는 정우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내 돈으로 하면서 무슨 소리인지. 그런데 정우야, 내 통장 비밀번호가 바뀌었더라. 어제 간병인이 용돈 찾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네. 누가 바꾼 거니? 정우와 미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서로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죠. 아, 그게 어머니가 자꾸 깜빡깜빡하셔서 보안상 우리가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혹시 잘못 사용하실까봐. 맞아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지난달에 어머니가 직접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헷갈린다고 하시면서 우리한테 맡기셨잖아요. 치매 때문에 혼란스러우시니까. 내가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요즘 깜빡깜빡해서.
하지만 말순 어머니의 손은 일기장을 더욱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젯밤에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드디어 확인했다. 통장에서 2억 원이 사라졌다. 정우가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 미경이도 한패다. 내 장례식 비용으로 모아둔 돈을 말이야. 하지만 아직은 모르는 척 해야겠다. 내 마지막 카드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말순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셨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또렷하셨죠. 50여 년간의 사회생활로 단련된 관찰력과 인내심으로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바보가 아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모르는 척 해줄 뿐이다. 다행히 기억 못 하시네.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더 심해진 것 같아. 그러게요. 이제 남은 서류 정리도 빨리 해야겠어요. 정우와 미경이 복도로 나가며 나누는 대화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어요. 혹시 우리가 뭔가 들킨 건 아닐까요? 설마요. 어제도 당신 이름도 헷갈려 하셨는데 뭘. 의사 선생님도 중증 치매라고 진단하셨잖아요. 그냥 가끔 또렷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소라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곤란하니까. 말순 어머니는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일기장을 펼쳐 새로운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연기 성공. 하지만 이 연기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 아니,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정우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가르쳐 줄 게 있단다.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그날 밤 효도 요양병원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에는 요양보호사님들의 발소리만 가끔씩 들려왔고 말순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밖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손에는 언제나처럼 그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1946년생 이말순.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22살에 결혼했어요. 남편 이봉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몸이 약해서 정우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죠. 그때부터 말순 어머니의 홀로서기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김치부터 시작해서 나물 반찬까지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음식을 만들었죠. 오후에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과외를 했어요. 교육대학을 나온 실력으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 돈으로 정우의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말순 어머니는 일기장을 펼쳐 옛날 기록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30년 전부터 써온 이 일기장에는 정우를 키우며 흘린 눈물과 웃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1994년 3월 2일 정우가 고등학교에 합격했다. 전교 3등으로.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보람이 있다. 정우야,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는데. 1997년 1월 15일 정우가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 시내 좋은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지만 대출이라도 받아서 보내야지. 우리 정우만은 제대로 교육시켜야 해. 그때 정우는 정말 효자였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할게요 라고 말하던 아이였죠. 2001년 5월 20일 정우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9급부터 시작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다행이다. 이제 우리 정우도 사람 구실하겠구나. 사람 구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순 어머니는 페이지를 넘기며 정우의 결혼 이야기를 읽었어요. 2003년 10월 10일 정우가 결혼한다고 한다. 미경이라는 아가씨인데 교사래. 똑똑해 보이고 예의도 바른 것 같다. 정우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처음에는 미경이 정말 착한 며느리였어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명절 때마다 안부를 묻고 정우와 함께 자주 찾아뵈었죠. 말순 어머니도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어디서 구했나라며 흐뭇해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미경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게 2005년 8월 3일 정우 부부가 전세자금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큰돈이지만 내 아들이니까 도와줘야지. 통장에 있던 돈 거의 다 내줬다. 2006년 2월 14일 정우가 전세자금 갚겠다던 약속을 자꾸 미룬다. 엄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라고 하는데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 2007년 12월 25일 미경이가 아이 교육비가 필요하다며 또 돈을 요구한다. 3천만 원. 손자 교육비라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말순 어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때부터였구나. 내가 ATM기가 된 게. 다시 일기장을 펼쳤어요. 최근 3년간의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2022년 1월 10일 정우가 내가 깜빡한다고 한다. 예전에 빌려준 돈 이야기만 하면 엄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라고 한다. 내가 정말 그런 건가? 2022년 6월 15일 미경이가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고 뭔가 계산하는 것 같은 눈빛이다. 2023년 3월 1일 정우가 내게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 한다.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걸까? 그때부터 말순 어머니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신이 치매에 걸린 건지 아니면 자식들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2023년 8월 20일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의사가 정우와 미경이 이야기만 듣고 진단서를 써주는 것 같다. 내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으면서 2023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 정우와 미경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한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정말 그런 걸까?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말순 어머니는 일기장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펼쳤어요. 2024년 2월 1일 드디어 요양원에 왔다. 정우가 잠깐만이라고 했지만 벌써 8개월이 흘렀다. 그리고 어제 우연히 알았다. 내 치매 진단서가 가짜라는 걸. 요양보호사님이 어머님은 치매가 아니신 것 같은데 왜 여기 계시지? 라는 말을 들었어요. 2024년 2월 15일 확신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그럼 왜 정우와 미경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할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2024년 5월 10일 연기를 시작했다. 정말 치매인 것처럼 그들이 뭘 하려는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2024년 8월 3일 정우가 내 통장을 가져갔다. 관리해드린다면서 이제 확실해졌다.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구나. 말순 어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3시 고양시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가르쳐 줄 게 있단다.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기장 3페이지를 펼쳐서 적기 시작했어요. 2024년 10월 16일 드디어 결심했다. 치매 연기를 계속하면서 모든 증거를 모으겠다. 그리고 내 마지막에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말순 어머니는 인생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소중한 자식들을 위한 마지막 교육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8시 고양시 화정동 현대아파트 105동 804호. 정우와 미경의 32평 아파트 거실에는 말순 어머니의 각종 서류들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치매 진단서까지. 여보, 봐요. 어머니 통장에 남은 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요. 2억 5천만 원이나 돼요. 그러게요. 엄마가 평생 모아두신 돈이니까요. 워낙 검소하게 사셨으니까. 미경은 보험 증서를 들여다보며 계산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 보험도 봐요. 만기가 내년이면 1억 원이 나와요. 그럼 총 3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도 사고 싶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정우와 미경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전세금이 급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이번 기회에 아예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욕심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니 치매가 더 심해지기 전에 나머지 재산 정리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어머니가 가끔 또렷하실 때 서류 작업 끝내는 게 좋겠어요. 그때 정우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미국에 있는 둘째 소라에게서였습니다. 오빠, 엄마 상태 어떠세요? 요즘 치매가 많이 심해지셨다고 들었는데 한국 들어갈 계획 세우고 있어요. 혹시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우는 메시지를 보고 미경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소라가 한국 들어온다네요. 소라가 왜 갑자기? 혹시 어머니 재산 때문에 눈치채고 오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소라는 미국에서 의사 남편이랑 잘 살고 있는데 엄마 돈에 관심 없을 거예요. 그냥 어머니 걱정해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미경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머니 재산 정리는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라가 오기 전에 말이에요. 그럼 오늘 오후에 어머니 뵈러 가서 필요한 서류들 처리하겠다고 해요. 한편 효도 요양병원에서는 말순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아드님하고 며느리분이 오신다던데요. 누가 온다고? 아들. 내가 아들이 있나? 어머님, 어제만 해도 정우 씨 이야기 하셨잖아요. 정우. 누구지? 아, 그 사람들이 자꾸 와서 먼 종이에 도장 찍으라고 하던데. 그게 뭐지? 어머님, 그건 가족분들이 어머님 일 처리해 드리시는 거예요. 말순 어머니는 요양보호사님 눈을 피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요. 소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라야, 엄마야. 너 정말 한국 와? 엄마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그리고 내 오빠가 뭘 하고 있는지 너도 알아야 할 것 같구나. 빨리 와라. 곧 소라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오빠가 뭘 잘못했어요? 여기 일정이 바빠져서 시간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소라야, 내가 와야 이 모든 게 제대로 정리될 것 같구나. 오후 2시 정우와 미경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가방에 각종 서류를 가득 담고 왔습니다. 오늘 어머니 일 처리하러 왔어요. 일? 무슨 일? 어머니, 은행 일이에요. 요양원비 자동이체하고 보험도 정리하고. 정우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건 요양원비 자동이체 신청서예요. 매달 자동으로 나가게 해서 어머니가 편하시라고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이게 뭐라고 적혀 있지? 그냥 요양원비 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여기서 편히 지내시라고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 드리는 거예요. 말순 어머니는 서류를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정우가 재빨리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보험 수익자 변경하는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수익자? 그게 뭐야? 내 보험인데 왜 수익자를 받고?
정우와 미경이 순간 당황했어요. 아, 그게 어머니가 혹시 모를 상황에 어머니, 치매가 더 심해지시면 복잡한 절차들이 어려워져요.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네,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대신 알아서 처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순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서류들을 다시 한번 보더니 도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꾹꾹꾹. 말순 어머니는 여러 서류에 차례대로 도장을 찍었어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이제 모든 게 자동으로 처리될 거예요.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어머니 걱정 덜하게 됐네요. 정우와 미경이 서류를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며 말순 어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말순 어머니가 모르는 척하며 도장을 찍은 그 서류들. 사실은 이미 6개월 전에 신부님 도움으로 무효 처리해둔 상태였어요. 진짜 재산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후였거든요. 복도에서 정우와 미경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다행히 순순히 찍어주시네요. 이제 집 문제도 해결됐고, 이제 소라가 와도 우리가 이미 다 정리해뒀다고 하면 되죠. 엄마 상태로 봐서는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은데 미리 정리해둔 게 잘한 일이에요. 말순 어머니는 그들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며 일기장에 새로운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연기 성공. 서류에 도장도 찍어줬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치매는 재산 정리를 쉽게 해준다더라. 그럼 내 장례식에서 진짜 정리를 해보자꾸나. 그 순간 말순 어머니의 눈에는 40여 년의 사회생활로 단련된 지혜와 결단이 서려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교육이었죠. 일주일 후 아들 내외가 서류 뭉치들을 들고 또 찾아왔어요. 잠깐, 이 집 주소, 우리 집 주소 아니야? 화정동 현대아파트. 정우와 미경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 그게 어머니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필요한 거예요. 무슨 상황? 내 집인데 왜 여기 있어? 이거 뭐야? 어머니, 치매가 더 심해지시면 복잡한 절차들이 어려워져요.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언제 그런 말을? 나 어제도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그런 말 안 하던데? 정우와 미경이 서로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내가 기억을 못해? 난 멀쩡한데? 이때 요양보호사님이 때마침 들어왔어요. 어머님, 물 갈아드리러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냥 어머니 서류 정리하는 거예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요. 어제보다 훨씬 또렷하세요. 어머니, 저희가 다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편하시라고. 그래, 너희 말이 맞을 거야. 엄마가 뭘 알겠어. 말순 어머니는 도장을 다시 들어 올렸어요.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잘 모르겠다. 말순 어머니는 여러 서류에 차례대로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각 서류를 찍을 때마다 잠시 멈추며 내용을 보려고 했어요. 이건 뭐야? 재산관리 위임? 그냥 은행 업무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엄마. 이건 부동산 처분 권한?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요, 어머니. 말순 어머니는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너희들, 내가 정말 바보인 줄 아니? 정우와 미경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야. 뭔 소리지?
내가 뭔 말을 했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냥 깜짝 놀라셨나 봐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요. 정우와 미경이 서류를 챙겨나가기 시작했을 때 말순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산관리 위임, 부동산 처분 권한. 참 꼼꼼하게도 준비했네.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응?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지만 말순 어머니가 모르는 척하며 도장을 찍은 그 모든 서류들. 사실은 이미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6개월 전 박수남 신부님과 함께 공증사를 만나 모든 재산을 다른 명의로 이전해 둔 후였거든요. 복도에서 정우와 미경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드디어 다 끝났네요. 이제 정말 뭐든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이제 소라가 와도 우리가 이미 합법적으로 다 처리했다고 하면 되죠.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이제 여유가 생겼네요. 말순 어머니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일기장에 새로운 글을 적었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재산관리 위임부터 부동산 처분 권한까지 참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다. 엄마는 더 치밀하다는 걸. 그리고 침대 밑에서 휴대폰을 꺼내 소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소라야, 빨리 와라.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엄마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을 보여줄 시간이 왔어. 곧 소라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걱정돼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소라야, 이제 진짜 마지막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 화정동 성당. 오후 시간이라 성당 안은 조용했고 몇몇 신자들만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말순 어머니는 외출증을 끊고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이 성당은 그녀에게 가장 평안한 장소였어요. 말순 자매님, 혼자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괜찮아요, 신부님. 이 정도는 해야죠.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요. 박수남 신부님은 말순 어머니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결연함을 느꼈어요. 자매님, 무슨 일이시길래? 전화로는 자세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성당 안쪽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공증사가 미리 준비해둔 유언장 양식과 여러 법적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부님,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모은 증거들이에요. 봉투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 녹음 파일이 든 USB, 정우와 미경의 대화를 기록한 메모, 그리고 가짜 치매 진단서 원본까지 들어 있었어요. 자매님, 이게 다 뭐예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지난 3년간 제게 한 일들의 증거예요. 치매 진단서 위조부터 시작해서 저의 재산을 빼돌린 모든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공증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이말순 여사님, 유언장 작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셨습니까? 이런 내용의 유언장은? 네, 충분히 생각했어요. 제 정신이 온전할 때 작성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죠? 물론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매우 또렷하세요. 치매는 제가 연기한 거예요, 신부님. 제 가족들이 뭘 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요. 박수남 신부님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어요. 연기라니요. 그럼 지금까지 6개월 동안이나요? 네. 처음에는 정말 치매인 줄 알았어요. 정우와 미경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제 진단서가 가짜라는 걸. 말순 어머니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이게 진짜 의사 선생님이 써주신 진단서예요. 인지 기능 정상, 치매 증상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정우 씨와 며느리분이 가짜 진단서를 만든 건가요? 그렇게 해야 제 재산을 쉽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공증사가 유언장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작성하신 유언장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이말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나의 전 재산 중 현금 2억 5천만 원은 화정동 성당 부설 치매노인 보호센터와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한다. 네, 맞아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해요. 둘째, 화정동 소재 아파트와 기타 자산 약 1천만 원 상당은 둘째 딸 이소라에게 상속한다. 셋째, 첫째 아들 이정우에게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제공한 8천만 원을 고려하여 별도 상속 재산은 없음을 명시한다. 자매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아드님이 너무 충격받으실 텐데. 신부님, 제가 40년 사회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벌은 확실히 줘야 효과가 있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봐줬어요. 그때 말순 어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비디오 카메라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부탁드려요. 제 장례식 때 틀어주세요. 이건 뭐예요? 제가 미리 촬영한 영상이에요. 정우와 미경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말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치매가 아니었다는 증명도요. 말순 어머니는 카메라 옆에 작은 USB도 놓았어요. 이 안에는 정우와 미경이 제 앞에서 나눈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요. 치매니까 상관없다. 어차피 기억 못한다. 이런 말들 전부요. 자매님,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신부님.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점이에요. 정우가 정말 반성하고 진짜 아들이 되는 시작 말이에요.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말순 어머니는 성당 본당에서 잠시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자식들이 진짜 반성하고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자매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 거예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성당을 나서며 말순 어머니는 신부님께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신부님, 제 장례식에서 정우와 미경이 진심으로 눈물 흘리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변할 거예요. 처음으로 진짜 후회하고 진짜 슬퍼하게 해주세요. 약속드릴게요, 자매님. 자매님의 마지막 소원을 꼭 이뤄드릴게요. 그렇게 말순 어머니의 마지막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말순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정우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야.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라. 진짜 아들이 되어라. 그날 밤 말순 어머니는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적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정우와 미경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내 마지막 숙제. 가장 소중한 자식들을 위한 마지막 여정이 곧 시작된다. 한 달 후 말순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평소 연기로 약한 모습을 보이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정말로 몸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연기의 부담감이 실제 몸에 영향을 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정우 씨, 어머님 상태가 정말 안 좋아지셨어요. 어제부터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시고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빨리 오시라고 하시네요. 네, 갑자기요? 어제 뵐 때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지금 당장 갈게요. 네, 빨리 오세요. 그리고 혹시 멀리 계신 가족분도 계시면 연락해 보세요. 정우는 급히 미경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소라에게도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소라야, 큰일이야. 엄마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대. 병원에서 가족들 빨리 오라고 해. 뭐라고요? 엄마가? 내가 바로 비행기 표 끊을게요. 오늘 밤에라도 출발할게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말순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보다 훨씬 약해 보였죠. 엄마, 괜찮으세요? 우리 왔어요. 정우야. 왔구나. 미경이도. 고맙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해요? 이때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가족분들께서 오셨군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악화되셨는데 아마 며칠 안에. 의사의 말에 정우와 미경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당황스러움과 계산적인 생각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나. 지금은 환자분을 돌보는 게 먼저 아닐까요? 여보, 그럼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미리 처리해둔 서류들 문제 없겠죠? 당연하죠. 우리가 이미 다 합법적으로 정리해뒀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말순 어머니는 침대에서 모두 듣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런 생각뿐이구나. 내가 죽어가는데도. 이틀 후 소라가 미국에서 급히 날아왔어요.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죠. 엄마, 제가 왔어요. 엄마, 소라야. 왔구나.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지? 엄마, 왜 갑자기 이렇게 되셨어요? 제가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소라야. 엄마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줄 게 있어. 뭔데요, 엄마? 침대 밑에 작은 상자 하나 있을 거야. 그 안에 USB하고 편지가 있어. 그거 입관 전에 꼭 틀어줘. 신부님이 아실 거야. 네, 엄마. 뭔데요? 무슨 내용이에요? 너만 진짜 딸이었어, 소라야. 그날 밤 말순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까지 소라의 손을 꼭 잡고 계셨죠. 2024년 11월 15일 새벽 3시. 이말순 어머니가 78년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자신의 계획대로. 정우와 미경은 급히 장례 준비에 들어갔어요. 3일장으로 하고요. 화환도 적당히.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용도 적당히만 해주세요. 어차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으시고 간단하게 치르는 게 어머니 뜻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가족분들이 더 정성스럽게. 저희 어머니가 검소한 분이셨어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소라는 달랐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준 상자를 꼭 쥐고 박수남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엄마가 이걸 입관 전에 틀어달라고 하셨어요. 상자 안에는 USB와 함께 소라에게 보내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아, 그것까지 준비하셨군요. 어머님이 정말 꼼꼼하게 계획하셨어요. 신부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치매가 아니었다고요? 소라 씨, 내일 장례식에서 모든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어머님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날 밤 소라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 딸 소라에게 엄마는 치매가 아니었다.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모든 걸 기록했다. 내 오빠와 새언니가 한 일들을 말이야. 하지만 원망하지는 마라. 정우와 미경은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동안의 삶의 경험으로 준비한 말순 어머니의 마지막 바램이 곧 시작됩니다. 2024년 11월 17일 오후
고양시 효도 장례식장 3층 국화실. 말순 어머니의 영정 앞에는 생전에 온화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30년 전에 찍었던 사진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자애로운 눈빛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장례식장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말순 어머니를 기리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옛 제자들, 동네 이웃들, 성당 신자들, 그리고 치매노인 보호센터 관계자들까지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께서 치매로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하지만 조문객들 중 몇몇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치매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시장에서 뵀을 때는 정정하셨는데. 저를 알아보시고 수연아, 요즘 손자보는 건 어떠니? 라고 물어보시던데요. 아, 그게 치매도 증상이 오락가락하는 게 있어서요. 초기에는 그런 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네요. 저는 2달 전에 어르신과 1시간 넘게 이야기했는데 40년 전 동네에서 제가 말썽 피웠던 일까지 다 기억하고 계셨는데요. 오히려 제가 깜빡한 걸 어르신이 기억해 주셨어요. 말순 어르신이 치매라니. 얼마 전에도 시장에서 만났는데 계산도 정확히 하시고 물가 이야기까지 하시던데요. 요즘 파가 너무 비싸졌네라고 하시면서 정우와 미경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식은땀이 났죠.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때 박수남 신부님이 소라와 함께 들어오셨어요. 소라의 손에는 작은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우 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부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평소에 신부님을 많이 따랐거든요. 오후 2시 입관식이 시작되었어요. 박수남 신부님이 제단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인이 되신 이말순 자매님을 기리며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1분간의 묵념이 끝나고 신부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입관에 앞서 고인께서 직접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정우와 미경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뭔 말씀을 남기셨대요? 치매셨는데. 모르겠어요. 뭔가 이상한데. 그때 신부님이 소라가 가져온 노트북을 연결하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말순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지금까지 가족들이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눈이 또렷하고 목소리도 힘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제 장례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말순입니다. 78년을 살았고 50여 년간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정우야, 미경아. 너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죽었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아마 너희는 지금 많이 당황하고 있을 거야. 정우와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변 조문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치매 연기하느라 고생 많았다. 너희가 내 앞에서 엄마 기억 못하시죠? 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이게 뭐야? 연기라고? 조문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정우야, 너는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내 통장에서 2억 원을 가져갔지? 미경아, 너도 마찬가지야. 그 돈이 뭔지 아니? 그건 내 장례식 비용으로 모아둔 돈이었어.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정우와 미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 너희가 내 돈 가져간 은행 기록, 가짜 치매 진단서, 그리고
너희가 내 앞에서 나눈 대화들까지 다 녹음해뒀어. 이럴 수가. 어떻게. 하지만 너희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다만 슬플 뿐이야. 내가 평생 키운 자식이 엄마의 마지막을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정우야, 기억나니? 네가 중학생 때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라고 했던 말.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는데 정우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효도가 뭔지 생각해봐. 돈이 아니야, 정우야. 마음이야. 그리고 소라야. 고생 많았다. 내가 진짜 내 딸이야. 영상이 끝나고 박수남 신부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고인께서 생전에 공증을 받아 남기신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나 이말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나의 전 재산 중 현금 2억 5천만 원은 화정동 성당 부설 치매노인 보호센터와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한다. 정우와 미경이 서로를 바라보며 완전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둘째, 화정동 소재 아파트와 기타 자산은 둘째 딸 이소라에게 상속한다. 셋째, 첫째 아들 이정우에게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제공한 8천만 원을 고려하여 별도 상속 재산은 없음을 명시한다. 이게 말이 돼요? 가짜 아니에요? 정식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고인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정우야,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라.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효도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미경아, 시어머니는 ATM이 아니다. 장례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조문객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고 정우와 미경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서야 정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미경이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이런 짓을. 정말, 역시 어르신답네.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 그날 장례식장에서 흘린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정우와 미경이 진심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후회하는 눈물을 흘렸어요. 78년을 살아오신 말순 어머니의 지혜로움이 발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우와 미경은 빈 장례식장에 남아 있었어요.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말순 어머니의 영정 앞에는 세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와 미경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런 짓을.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다니.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소라가 조용히 다가와 오빠와 새언니 옆에 앉았어요. 손에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편지 봉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빠, 새언니. 엄마는 끝까지 오빠를 사랑하셨어요. 이걸 보세요. 소라가 가방에서 두꺼운 일기장을 꺼내며 정우에게 건넸어요. 이건 엄마가 30년간 써오신 일기장이에요. 마지막 6개월간의 기록도 다 있어요.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어요.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말순 어머니의 진심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정우가 전세자금을 빌려달라고 한다. 5천만 원. 큰 돈이지만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정우야, 엄마는 네가 잘 되는 게 소원이야. 2022년 8월 20일 정우가 돈 갚는 얘기만 하면 엄마가 깜빡하신 게 아니에요? 라고 한다. 혹시 내가 정말 기억력이 나빠진 건 아닐까? 무서워진다. 2023년 1월 10일 미경이가
아이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3천만 원. 내 손자 교육비니까 당연히 도와야지. 미경이도 고생이 많을 거야. 정우는 일기장을 읽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내가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는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는데. 일기장을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2023년 6월 5일 정우가 내가 치매라고 한다. 병원에 가보라고 한다. 혹시 내가 정말 그런 건 아닐까? 내 기억이 틀린 건 아닐까? 2023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 정우와 미경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한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정말 그런 걸까? 아니면 2024년 2월 1일 요양원에 왔다.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실수로 말했다. 어머님은 치매가 아니신데 왜 여기 계세요? 라고. 그때 깨달았다. 내가 속은 거구나. 어머니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셨다니. 2024년 5월 10일 연기를 시작했다. 정말 치매인 것처럼. 내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으로 2024년 8월 3일 확인했다. 정우가 내 통장에서 2억 원을 가져갔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겠다. 내가 잘못 키운 탓이니까. 2024년 10월 15일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해야겠다. 정우가 정말 돈만 생각하는 아이가 된 건 내 책임도 있다. 너무 많이 줘서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든 게 아닐까? 엄마, 내가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2024년 11월 10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다. 정우야, 엄마는 끝까지 너를 믿고 싶었어. 하지만 안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라도 가르쳐 주고 싶었어. 미안하다, 내 아들아. 엄마가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시면 저는 어떡해요. 그때 소라가 또 다른 편지를 꺼내 들었어요. 오빠, 이건 오빠에게 쓰신 편지예요.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내 아들 정우에게.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슬플 뿐이다. 네가 언제부터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엄마는 알 수 없다. 혹시 엄마가 너무 많이 줘서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든 건 아닐까? 그게 엄마의 잘못이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한다.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엄마는 죽을 때까지 너를 사랑한다. 2024년 11월 14일 엄마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며칠 후 정우와 미경은 말순 어머니가 기탁한 치매노인 보호센터를 찾아갔어요. 이말순 어르신 덕분에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어르신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셨는지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어머니가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이니까요. 어르신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이 언젠가는 깨달을 거다. 그때 이곳에 와서 진짜 효도를 배웠으면 한다고 하셨어요. 정우와 미경은 센터를 둘러보며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을 보며 말순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당신, 누구죠? 우리 아들인가요? 아들이 언제 오나요? 아니에요, 어르신.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우리 아들도 바쁘다고 안 와요. 언제 오려나? 정우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 어르신도 누군가의 부모인데. 그날 집에 돌아온 정우와 미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엄마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효도가 뭔지. 그래요. 이제라도 제대로 해봐요. 어머니 생각하며. 소라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아파트에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간직하셨던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정우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 뒤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정우. 엄마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2024년 11월 10일. 엄마. 며칠 후 정우는 그 사진을 받아보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저 정말 뒤늦게라도 제대로 된 아들이 될게요. 약속드려요. 그렇게 말순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이 끝났습니다. 정우와 미경은 그날 이후 정말로 변했어요. 매주 치매노인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일들을 이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아픈 진실을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말순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엄마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인생의 가장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신 거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알면서도 사랑했다. 그래서 더 슬프다. 어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문장처럼 진짜 사랑은 모든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끝까지 내색하지 않으셨던 말순 어머니, 결국 가장 품위 있게 당신의 마지막을 준비하셨습니다.